우리는 소파로 옮겨지기도 전에 서로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죠. 버튼이 풀리고 셔츠가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밤이면 유난히 조용한 골목이에요. 하루 끝 부엌 커튼을 걷으면 담장 너머로 작은 골목이 보여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조용했는데 낮게 울리는 기침 소리 하나가 정적을 깼죠. 검은 점퍼에 후드를 눌러 쓴 옆집 남자, 심규환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2달 전 이사 온 그 사람. 자주 마주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 창밖을 보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저 기침 소리 하나에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거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와 마주쳤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시끄러웠죠.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저릿했어요. 그저 이웃일 뿐인데 생각보다 외로웠던 걸까요? 며칠 뒤 장맛비가 새벽까지 이어졌어요. 부엌 커튼을 걷자 담장 너머 그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죠. 발밑엔 접힌 우산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우리 집 대문 옆에 조심스레 우산을 두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죠.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커튼을 급히 닫고 말았어요. 조금 뒤 현관문을 열자 검정 우산이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그걸 펼치던 순간 골목 저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죠. 잘 쓰세요. 그는 맨몸으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거 저 주신 거 맞죠?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가 많이 와서요. 학교 가시는 길인 것 같아서. 저는 가방에서 작은 노란 우산을 꺼내 그에게 건넸어요. 이거 쓰세요. 미리 준비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우산을 들고 비 오는 골목을 나란히 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우산 2개가 그의 현관 앞에 늘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였죠. 아이들은 바빴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긴 지 오래. 케이크도 없이 김밥 몇 줄과 국 하나로 제 생일상을 차렸어요. 그렇게 혼자 TV를 보던 중 초인종 소리에 놀라 문을 열었죠. 그 앞엔 심규환 씨가 서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넉넉히 했어요. 드세요. 그는 미역국과 반찬이 든 봉투를 내밀었고 오늘 생신이시죠? 라고 말했어요. 며칠 전 현관 앞에 둔 꽃다발 날짜를 보고 기억했다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저는 불쑥 말했죠. 혹시 저녁 드셨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고 저는 조심스럽게 초대했어요. 김밥뿐이지만 같이 드실래요? 그날 이후 그는 종종 반찬을 나눠줬고 저는 국 한 그릇으로 답했어요. 우리는 말없이 조용히 서로의 저녁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선생님이란 말 멋지네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날은 제가 닭게장을 끓여 담장 너머로 건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받으며 말했죠. 딸이 있었으면 이런 맛이었을까 싶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고 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밤들이 이어졌어요. 짧은 인사 속에 마음이 담기고 서로의 창에 켜진 불빛 하나로 온기를 느끼는 시간들. 저녁이 있는 집, 그건 이제 그와 나 두 사람의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긴 하루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큰 소리로 따졌거든요. 제가 지도한 학생도 아닌데 교감이라는 이유로 계속 사과해야 했습니다. 참다 참다 그 나이에 뭐가 대단하다고 하는 말에 속이 무너졌어요. 퇴근길 어깨가 천근만근이었고 집 앞 골목에서 눈물이 스르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괜히 누가 볼까 얼른 닦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은 채 주저앉았고 숨을 고르다 문득 심규환 씨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초인종 대신 조용히 문을 두드렸고 놀란 얼굴로 문을 연 그에게 말했죠. 그냥 오늘은 누가 좀 곁에 있었으면 해서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고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는 물 한 잔을 내밀었고 라디오에선 재즈가 흐르고 있었죠. 그냥 제가 너무 오래 괜찮은 척만 했던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그는 말없이 다가와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고 그는 말했죠. 괜찮아요. 오늘은 기대도 돼요. 그 밤 그 품은 작은 피난처 같았습니다. 숨소리, 심장소리, 따뜻한 체온이 저를 감싸 안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하자 그는 제 어깨에 이마를 가만히 기댔죠.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지. 나이랑 상관없어요. 누구든 혼자라는 건 외로운 일이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저릿했어요. 우린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거실, 커피 드릴까요? 쓰게 마시는 게 익숙하니까요. 서로 웃었고 그 웃음은 조금 쓸쓸했죠. 누구 집에 이렇게 들인 거 오랜만이시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내랑 헤어진 뒤로는. 그런 얘기하기 싫으셨을 텐데. 아니에요. 선생님이랑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 말에 가슴 안이 따뜻해졌다, 아릿해졌어요. 갑자기 기대고 울고 가까워진 것처럼 느끼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말했죠. 그런 날도 있어요. 이유 없는 감정이 진짜일 때도 있고요. 그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렸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체온이 간절하게 느껴졌고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그는 말없이 다가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고 그의 온기와 다정한 침묵이 오래된 겨울 같던 제 안에 조용히 봄을 데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감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깊었고 어쩌면 더 위험했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던 듯 각자의 하루가 흘러갔지만 저는 그날 밤도 부엌 창문 커튼을 습관처럼 살짝 걷었죠.
조용한 골목, 그의 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을 건넜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오늘은 그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담장을 두드리려던 찰나 이미 그가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혹시 기다리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고 저는 말없이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어제의 포옹이 오늘의 거리마저 좁혀버렸다는 걸 느꼈어요. 먼저 말을 꺼낸 건 그였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그 온기. 저는 눈을 피했고 그는 천천히 다가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어요. 저도 그 손을 감쌌습니다. 둘 다 떨고 있었죠. 괜찮을까요, 우리? 나직한 속삭임의 대답은 없었지만 그가 제 볼을 감싸고 눈을 마주했어요. 지금 후회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 그가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겼고 입술이 닿았어요. 조심스럽고도 확신 있는 키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의 손길, 숨결, 체온. 모든 것이 조용히 제 안에 녹아들었고 그 품 안에서 긴 외로움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나눴죠. 그 밤 처음으로 서로를 가득 품었습니다. 잠들기 전 그가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저도요. 이상하게 후회가 없어요. 그 말에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시선도 우리를 흔들 수 없었죠. 비가 그친 새벽 그의 집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서로의 체온은 천천히 식어갔지만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말없이 머리칼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죠. 그날 처음 제 등을 안아주셨을 때요. 그 순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런 관계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너무 좋아지니까. 나도요. 좋아지는 게 무섭다는 말. 그건 이제 둘만의 감정이 되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고 머그컵 2개가 맞닿는 소리가 이젠 너무 익숙한 위로처럼 들렸어요. 그는 차를 내어와 제 무릎 앞에 살짝 앉으며 말했죠. 이게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진심인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게 요즘 제일 흔들리게 해요. 그가 제 손을 감싸 쥐었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굵고 따뜻하고 안심이 되는 손. 이 손 지금 놓기 싫어요. 그럼 놓지 말아요. 나도 놓을 생각 없어요. 그날 아침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그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마중도 배웅도 없는 날이에요? 제가 장난스레 묻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다시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손등에 입을 살짝 얹으며 말했죠. 선생님, 오늘 하루도 내가 기다릴게요. 그 말이 심장을 정확히 눌렀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아침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손은 이제 제가 가장 믿고 싶은 온기가 되었어요. 주말 아침 창문을 열자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담벼락 옆 화분에는 새순이 돋아 있었어요. 저는 그의 셔츠를 걸친 채 달걀을 풀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아무 말 없어도 그 고요함이 참 좋았어요. 계란 반숙으로 할까요? 완숙으로 할까요? 오늘은 반숙으로 당신 스타일로. 그 말에 저도 미소 지었죠. 식사 후 그는 저를 마당으로 불렀어요. 여기요, 봄 되면 햇살이 이 자리에 제일 먼저 와요. 화분 옆 작은 평상, 그 자리를 저를 위해 비워두었던 거였죠. 요즘 이상하게 편해요. 혼자인 기분이 안 들어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젠 조용한 저녁이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저는 그가 내민 손을 아무 말 없이 잡았고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죠. 해가 기울 무렵 내일 아침엔 다시 올게요. 제가 가방을 들며 말하자 그는 조용히 다가와 가방끈을 정리해주고 문 앞에서 저를 안았어요. 이 관계 괜찮을까요? 그 물음에 저는 작게 웃으며 지금 이 순간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게 답 아닐까요? 대답했죠. 그는 말없이 저를 한 번 더 꼭 안았어요. 이제 매일 아침 그의 집을 나서는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마음은 진짜였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감정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뛰고 손끝이 떨릴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되었죠. 사랑엔 나이가 없다는 말, 예전엔 위로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혹시 지금 혼자인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마음 한구석 아직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 와서 살며시 두드려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요. 사랑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 심규환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은 들어오시지 않네요.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죠. 며칠 전 젊은 새 교사와 점심을 함께하던 제 모습을 그가 교문 근처에서 우연히 본 거였어요. 그 짧은 눈빛, 굳은 표정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집에 가지 않았고 이틀이 흐르도록 서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그의 창에 불이 꺼지는 걸 저는 커튼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토요일 오후 장을 보고 돌아오다 그의 마당 앞에서 마주쳤죠. 며칠 안 오시더군요. 담담한 목소리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왜 피해요?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하자 그의 눈빛이 식어갔고 그렇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을 따고 그가 준 고등어 조림을 데워 먹었어요. 모든 게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 없었죠. 결국 밤 10시가 넘은 골목에서 저는 그의 불 켜진 창 앞에 섰고 조용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오셨어요. 죄송해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멀어진 것 같아서요. 제가 말하자 그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찬 드셨어요? 네. 그 맛 기억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죠. 그리웠어요.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저를 끌어안았어요. 소파까지 가지도 못한 채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안았고 그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을 때 그가 속삭였어요. 정말 잘 맞는 것 같네요. 저도요. 이젠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밤 우리는 전보다 더 깊고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습니다. 이젠 이름도 이유도 필요 없었어요. 그저 당신이니까. 잠시 후 그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대답했죠. 계속 보고 있었어요. 당신 창에 불 들어오는 거. 그는 조용히 저를 안았고 말보다 감정이 먼저 닿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린 더 이상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고 있지 않았고 비가 그친 새벽엔 고요한 체온만 남아 있었죠. 그날 아침 저는 그의 와이셔츠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조금 크지만 편안했고 그는 뒤에서 단추를 채워주며 말했죠. 이렇게 어울릴 줄 몰랐네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무서울 정도예요. 아니요. 이게 처음으로 정상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그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조금도 가짜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을 나서기 전 그가 외투깃을 세워주며 말했어요. 오늘도 다녀오세요, 선생님. 다녀올게요. 문을 나서며 그의 온기가 조용히 따라오는 듯 했어요. 아침이면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저녁이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온도로 식사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작은 컵에 담긴 따뜻한 차 한 잔, 소파에 나란히 앉은 채 듣는 라디오 사연들.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말했어요. 나는 이게 참 좋아요. 서로 대단한 말 안 해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 편해지는 거요. 저는 대답했죠. 저도 그래요. 말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들, 그게 더 진심 같아요. 계절이 바뀌고 마당엔 작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께 바라보며 가끔씩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마음은, 이 사랑은 저에게 진짜였어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뛰고 눈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기다려질 수 있다는 걸 그 사람 덕분에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파문을 일으켰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제게는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라는 손길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에 마음을 남겨주시면 저는 조용히 진심으로 다 읽을게요.